지적인 호기심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고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인생이 뭐랄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에 대한 찌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62강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지적인 호기심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뼈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지적인 호기심이 있으시니까 다른 어떤 분들보다 뼈아대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게 지적인 호기심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재미없는 주제인 줄 아는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고 작가님 설명 쫙 다 듣고 좋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하는 건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도형을 놓고 문제를 푸는데 간단해요. 사람들이 어떤 도형의 문제를 푸는 것에 호기심을 더 가질까? 도형이 단순한 모형부터 되게 복잡한 모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단순하거나 매우 복잡한 도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호기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간쯤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매우 호기심을 갖고 몰입하고 집중을 하고 좀 흥미를 느꼈습니다. 왜냐면 너무 간단하니까 지루한 거야. 너무 복잡하면 몰라서 뭘 못해.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 실험에서 보통 다른 실험이 있지만 이 실험이 대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이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호기심이 안 생기죠. 근데 다 알고 있는데 뭐. 근데 어떤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뭘 몰라서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아주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을 때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지식의 공백이 있었을 때 생기는 건데 신기하게도 지식의 공백은 내가 지식이 없으면 생기지 않아요. 아니면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다 알고 있으면 생기지 당연히 않겠죠. 지식을 조금 알고 있었을 때 이 공백이 생깁니다. 이 지식의 공백, 지식의 간극이 생겼을 때, 요걸 채우고 싶다. 요걸 채우고 싶다. 라는 마인드에서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아예 없으면 호기심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냥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막 호기심이 막 뭐 이렇게 성향이고 막 이렇게 막 뭐 어떤 뭐 아이들이 많고 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따져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일반 호기심이랑 지적인 호기심이랑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큐리어스 체이라는 보면은 신박사님 말씀하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건 다양성 호기심입니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양성 호기심이고 지적인 호기심은 거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아셨으면 그냥 좋겠어요.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우리 독서판이잖아요. 그러면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그러면 뭐 정보는 뭐 그냥 이렇게 인터넷 정보도 있고 단편적인 거 있는데 왜 독서를 하라고 하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실험이 있는데 이제 컴퓨터 스크린에 그 45개의 네모칸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풀면 거기에 이제 그 동물이 모양이 나오는데 하나는 칸마다 완성된 동물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동물 모양이 확 나오죠. 근데 동물 모양이 그냥 탁 나오니까 사람들이 급 호기심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동물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 모양의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 뭔가 만들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걸 빨리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칸을 막 열고 싶은 거지. 튀어놓고 싶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지적인 그 호기심, 그 공백이 단순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일 때 더 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단편적인 글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결론도 팍 그냥 생겨버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호기심이 폭발하는 지적인 호기심이 커져가는 그런 자양분을 생성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앞부분을 읽으면서 정보를 추적해 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무슨 이야기를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적 호기심이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진짜 좋은 책이 무엇이냐?
지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인데 그냥 단편적으로 딱 있는 책보다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구조화된 책이 되게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독자로 하여금 지적인 호기심을 폭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예 큰 그림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건 뭐 책 자체 말고 그냥 일반적인 기사나 정보보다 우리가 독서를 하셔라, 책을 읽어라 말씀드린 이유가 책은 일반적인 글 중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독서를 할수록 지적인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데이터 관련 책을 냈는데 읽어보고 되게 실망했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당장 딱 해도 Everybody Lies,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그거는 이렇게 구조가 플로우가 좋아요, 그게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책은 그냥 데이터에 관한 건데 한 편 한 편이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에세이죠, 사실. 그런 거는요. 뭐 벌써 들으니까 지적 호기심 막 떨어지네.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옴니버스식 에세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책만으로도 가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그렇죠. 어려운 정보를 쉽게 풀어내주기 때문에 그런 책 다 읽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좀 최고 수준이라고 뭐랄까 인정받는 전문가고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일단 독자 수준이 거기까지 뭐랄까 비판적 질문을 던지지 못하니까 그냥 내는 거죠 일단요. 그렇죠. 그냥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거나 어떤 흐름이 있거나 아니면 그 그림 안에서 끌고 갔을 때에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좋은 책들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궁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일장의 믿음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게 설명이 안 돼요. 일장 왜 운이 나올게요? 운을 일장이 안 내면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 같은 경우는 독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배우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추천해준 책들을 계속 쫓아오시고 이게 되신다면 지적인 호기심이 넘치는 우리 배우자 여러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드리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 지적인 호기심은 인생에서 우리 삶을 제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저라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해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조직에서 쉽게 말하면은 가장 총 책임자인데 그런 거보다 좀 제가 숫자로 말하면은 저는 고 작가님 포함해서 모든 조직의 제 관련자들 한 20 몇 명, 30 몇 명 있는 사람 중에서 저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MBA도 만들려고 그러고 뭐 영어 플랫폼도 만들려서 교육 플랫폼 안드로메디안도 있고 IT 솔루션에서 뭐 인공지능으로 평가도 하고 신뢰도도 올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렇게 저처럼 왜 이렇게 연쇄 창업가가 왜 되냐면은 이게 다 지적의 호기심의 응용편이고 실용편이에요. 그래서 돈은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저라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모든 대부분의 90%의 사람은 그 몇 법칙에 따라가기 때문에 생계 해결하는 게 최우선순위예요. 근데 저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왜 막 자동차에도 관심이 없고 뭐 명품에도 관심이 없냐? 그건 저한테 어떤 호기심도 주질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과연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게 궁금해 뒤질 것 같아요. 막 그게 거의 마약 수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저는 지금 제일 인생에서 후회되는 게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저께도 밤에 불 끄고 1시 반부터 잠이 들기 전에 복식호흡을 15분 하고 잤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뭐랄까 다 만족스러운데 그냥 이렇게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막 80까지 90까지는 살고 싶은데 60까지밖에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 받아들여요. 저는 그거를. 그래도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자를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뭐라 그럴까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 지적인 호기심이 너무 심해갖고 잊게 만들 정도예요. 그게 이제 말씀 잘하신 게요.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지만 신 박사님 만나기 전에는 솔직히 기본 베이스는 작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작가로서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이 창업을 연세를 하는 것처럼 책을 계속 내야 되는데 어차피 주제를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왕궁을 썼는데 공부책을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럼 우려 먹을 수는 쓸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작가로서 롱런을 하려면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뭘 쓸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우리가 만약에 잘 된다면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재미로 책을 쓸 거거든요. 책을 쓸 건데 제가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제가 앞으로 쓸 책 목록이 있는데 제가 쓸 목록을 제 평생이 못 따라가요. 왜냐면 아무리 책을 빨리 써도 1년 정도 걸리는데 한 권 최소한 1년에 한 두세 개씩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 안에 야 나중에 이렇게 되면 못 쓰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안에 재미를 말씀드리면 재밌는 거. 왜냐면 이거를 책을 써야겠다 그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근데 이 궁금한 걸 해결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책을 쓰는 것만큼 완벽한 게 없어요. 왜냐면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가보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결과물도 나오고 결과를 통해서 내 생계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석매조인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진짜 호기심이 없으면 솔직히 작가로서 롱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한두 개 하고 끝나겠죠. 아니면 비슷한 책만 뭐 변주만 몇 개 쓰다가 뭐 고갈되고 끝나던가. 그러니까 우리 그 뼈저자 분들 중에서도 작가가 되시거나 뭔가를 크리에이티브를 계속 뭔가 만드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인 호기심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좀 마음을 바꾼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고 작가님이랑 영어 책 정도 쓰고는 그냥 크게 책 쓸 마음은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뭐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진짜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우리 조직에서 제일 고집이 더럽게 세거든요. 웬만해서 안 바뀌는데 제가 우리 빡동러 우리 이제 졸꾸러기 뼈독자분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마음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나왔겠네요. 100% 나왔네요.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가 올린 게시물이랑 제가 빡독에서 발표한 영상을 보고 어떤 자영업자분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보는 건 알았죠. 나 근데 거기서 약간 막 눈물이 울컥했어요.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은데 그 영상이 뭐라고 그걸 30번 보셨대요. 이거구나. 그냥 이게 내가 생각이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조금 쓰고 뭐랄까 몸에 좋았기 때문에 좀 쓰고 뭐랄까 아플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는 심지어 뭐랄까 대중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책을 써도 되니까 그냥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책을 어떻게 해서 힘들어도 써서 내야겠구나. 제가 그걸 바꿨어요. 사회 이슈도 좀 얘기하고 내가 진짜 우리 뼈독자랑 졸꾸러기 왜 영상으로 보는 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걸 자주 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로크모 이익금 같은 거는 강연으로 환원시키고 그다음에 더 무료 강연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제가 그 마음을 바꿨어요. 원래는 워낙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운 차려갖고 해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공부한 걸 누군가 바뀐다는 것만큼 그런 게 없거든요. 진짜 기쁨이 맞습니다. 없거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지적인 호기심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고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인생이 뭐랄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동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휴먼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뭐랄까 독특한 우리 고유의 특성이거든요. 이거는요. 그걸 못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여러분도 독서 많이 하셔서 지적인 호기심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